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삼상 단락 전류의 관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로 삼상 단락 전류 시정수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자, 마지막으로 고장전 부하가 존재할 때 과연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삼상 단락 전류가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자, 허나 계산풀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풀이를 하는 것은 원리를 학습을 하는 것보다 비교적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리가 조금 내가 이해하기가 어렵다 싶으시면 계산풀이를 암기를 하셔서 적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 구성이 어떻게 될 거냐면, 첫 번째로 삼상 단락 전류 관점 정리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은 삼상 단락 전류 시정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 고장전 부하가 존재를 할 때 삼상 단락 전류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계산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정수라고 하는 것은 발전기 상에서 차과도 과도 시정수를 의미합니다. 이 친구들은 사실상 발전기 스펙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허나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정리 요거 있죠. 이 친구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상 단락 전류 관점 정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과목마다 특성들이 존재를 합니다. 회로 이론이라는 과목에서는 발전기 내부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전압 방정식 혹은 전류 방정식을 사용해서 삼상 단락 전류를 해석을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로 이론 관점이 되겠고요. RL 직렬 회로를 사용해서 과도 상태와 정상 상태를 결합한 다음에 삼상 단락 전류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 친구는 보통 발전기가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되고요. 개폐기가 있고 저항, 리액턴스가 존재한 경우에 얘를 꽝 닫았다. 이때 과도 전류, 정상 상태 전류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보겠다라는 거죠. 허나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 발전기 내부에서 자속이 어떻게 되는지, 계자, 댐퍼 권선, 고정자 권선, 이런 친구들의 관계 자체를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허나 삼상 단락 전류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분석 툴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1번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계자 전류가 변화를 해서 유기 기전력이 변화를 해가지고 단락 전류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보는 개념이 있어요. 이러한 개념은 장점이 존재합니다. 발전기 내부에서 자속의 영향 자체를 고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삼상 단락 전류를 처음 학습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허나 단점이 있죠. 발전기 내부에서 자속의 양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존재해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책을 쭉 봐왔지만 일렉트리컬 머시너리 체프먼이라는 분께서 쓰신 책 단 한 군데에만 이런 식으로 삼상 단락 전류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리컬 머시너리라는 책이 다른 전기기기 책들에 비해서 조금 평이하고 쉽게 쓰여진 면이 있어요. 그래서 책 수준에 따라 저자께서 조금 단순한 가정을 사용해 가지고 삼상 단락 전류를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계자 전류가 변화를 한다 할지라도 고장전 무부하 상태일 경우에 유기 기전력은 변화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계자 전류가 변화를 한다 할지라도 계자 자속은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유기 기전력은 일정해요.
그래서 자, 2번 같은 자, 분석법은 좀 더 독자들이 수월하고 받아들이기 편할 수 있도록 설명한 관점일 뿐이지, 자, 사실상 2번 관점으로 삼상 단락전류를 해석을 하진 않습니다. 그럼 삼상 단락전류를 해석하는 가장 주된 방법은 뭘까요?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3번 내용이 자, 원리가 잘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할지라도 계산 방법 있죠. 얘는 자, 무조건 암기를 해 주셔야 해요. 자, 한번 살펴보죠. 자, 고장 전에 부하 조건에 따라서, 즉 무부하인지 자, 부하가 존재하는지에 따라서 이산적인 인덕턴스의 변화를 고려를 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산적인 인덕턴스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산적인 리액턴스의 변화라고 생각을 해 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자, 고장전 무부하인 경우, 자, 이러한 식을 사용해 가지고 삼상 단락전류 차과도, 과도, 정상 상태에 있어서 값을 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장 전 부하가 존재하는 경우, 자, 이러한 식을 사용을 해 가지고 문제를 풀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전력 계통에서 발생하는 삼상 단락전류는 여기 나와 있는 3번 내용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위에 3번 계산 방식을 발전시킨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드밴스드 모델링이라고도 하고요. 고정자, 회전자 간의 상호 인덕턴스, 그리고 계자와 고정자의 상호 인덕턴스, 자, 더불어서 이러한 발전된 모델링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자, DQ0 좌표도 필요할 거고요. 자, 알파, 베타, 제로 좌표도 필요합니다. 자, 아주 생소한 것들이죠. 더불어서 돌긋기 여부도 따져줘야 되고요. 자, 에디 커런트에 대한 요소도 반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을 최대한 고려해서 분석하는 모델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발전된 모델링이므로 고난이도의 풀이가 수반되며 돌긋기의 경우 삼상 단락전류가 발생을 할 때 제2 고조파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 현상까지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허나 단점이 존재하죠. 자, 복잡합니다. 그래서 굳이 전력 계통에서까지 4번 내용을 사용해서 분석하기란 조금 활용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발전기를 좀 더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정확하게 분석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4번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몇 번이다? 자, 1번과 3번이 되겠습니다.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학습을 해 주셔야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델링이 고차원화가 되면서 현상을 면밀히 분석할 수는 있지만, 자, 이 친구를 말하죠. 자, 분석 시 복잡함으로 굳이 전력 계통에서는 얘를 사용해서 분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1번, 2번, 3번, 4번, 자, 장단점들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시정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런 게 있죠. 삼상 단락전류를 구할 때 아까 3번 방식으로 구한다면, 자, AC 성분과 자, DC 성분 중에 자, AC 성분만 구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AC 성분과 DC 성분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냐? 자, AC 성분에다가 비대칭 계수 자, 알파를 곱해 가지고 AC와 DC의 합을 자,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번 방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이런 거 있죠. 얘네는 전부 DC분이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자, AC 성분을 자, 고려한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차과도 상태일 때 발전기 내부가 자, 대략적으로 어떻게 모델링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자, 요 그림이 바로 차과도 상태에서 발전기 내부 자속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바로 고정자에서 교류 성분 자속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아까 3번 방식에서 교류 성분만을 우리가 구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고정자에서 자 AC 자속 분포는 여기 파란색 있죠. 보이시나요? 자, 요 친구들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바깥에 있는 자속 분포 있죠. 얘를 동그라미 1번이라고 둘 거고요. 자, 여기 안에 분포된 요 자속들 있죠. 얘네를 동그라미 2번이라고 둘 겁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더해서 여기 보이시죠? 요 친구가 구성이 돼요. 그 말은 즉슨 고정자에서 AC 자속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더해서 얘네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2번은 고정자 누설 자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1번 보이시죠? 바깥에 있는 요 친구들. 얘네는 자속이 지나가는 패스가 각각 다르죠. 맞습니까? 그래서 1번을 설명할 때 자속 패스를 각각 구해주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초록색 친구, 그 다음 여기 노란색으로 지나가는 친구, 자, 이런 친구들이 각각 다른 패스를 갖기 때문에 인덕턴스로 표현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을 설명을 할 때 어떤 친구들을 끌어오냐면 여기 이 부분 있죠. 여기 이 부분은 자, 계좌에서 나오는 자속이 담당을 한다 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 바깥에 있는 자속은 바로 댐퍼 권선에서 담당한다 라고 보는 거죠. 자, 요 친구는 댐퍼 권선 누설 자속이 되겠고요. 자, 요 친구는 계좌 누설 자속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말씀을 드렸던 동그라미 1번 자속 분포 있죠. 자, 여기에서 요 부분은 뭐가 담당을 한다? 자, 계좌 누설 자속이 담당을 하고요. 자, 요 부분은 댐퍼 누설 자속이 담당을 하고, 자, 바깥에 있는 요 친구들 있죠. 얘네는 고정자, 전기자, 반작용, 자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좌 누설 자속이나 댐퍼 누설 자속이나 고정자, 전기자, 반작용 자속은 같은 자속값을 갖게 됩니다. 자, 허나 지나가는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인덕턴스가 다르게 되고요. 즉, 리액턴스가 각각 다른 값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은 고정자에서 나오는 자속이지만, 자, 댐퍼 누설 자속과 계좌 누설 자속을 활용을 해가지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허나 요 친구는 자속은 같지만 자, 각각 다른 인덕턴스나 리액턴스 값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철심의 전류를 이런 식으로 공급을 할 때 자속은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럼 자, 여기 부분에 있는 자속의 양이나 자, 공국에 있는 자속의 양, 그리고 요 친구에 있는 자속의 양은 전부 다 같죠. 허나 자속이 지나가는 패스, 즉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인덕턴스의 값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 친구랑 얘네랑 같은 말이에요. 자속의 양은 같지만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리액턴스 값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과도 상태에서는 계좌 자속과 여기 있죠. 자, 댐퍼 자속의 스크린 이펙트 영향으로 고정자 자속이 이런 식으로 형성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정상 상태 같으면은 고정자, 전기자 반작용 자속이 바로 주자속에 영향을 미치지만, 자, 고장 직후에는 자, 요 친구들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계좌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으로 향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스크린 이펙트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차과도 상태를 어떻게 모델링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댐퍼 권선, 계좌 권선, 그리고 전기자 반작용으로 인한 리액턴스들은 각각 다른 값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덕턴스의 값을 1, 10, 100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XD, XF, XA는 자, 병렬 상태이므로 자, 같은 전압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럼 전류는 자, 100, 10, 1. 자, 이렇게 흐르게 될 겁니다. 그럼 LI는 파이이기 때문에 나오는 자속은 100이 되고요. 얘네도 100.
요 친구도 100이 돼요. 즉 XD, XF, XA는 각각 같은 자속의 양을 담당을 하지만 자, L 값이 이런 식으로 다르게 된다라는 거죠. 즉 지나가는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 세 친구를 병렬 합성하면 자, 큰 친구들 두 개는 사라지고 결국에 XD, 즉 댐퍼 권선에 의한 영향만 남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과도 상태에서 시정수는 댐퍼 권선의 영향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자, 누설 자속 있죠. 자, 동그라미 2번을 말합니다. 자, 이 친구는 매우 작은 값이므로 무시할 수가 있어요. 즉 댐퍼 권선은 차과도 상태 시정수를 담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도 상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과도 상태에서는 자, 댐퍼 권선이 에너지를 써서 더 이상 자속이 자, 스크린 이펙트 영향을 자, 발생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계좌는 아직도 이러한 영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과도 상태에서는 자, 전기자 반작용 자속과 계좌 자속이 합쳐져서 자, 이러한 고정자 얘네를 자, 구성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XF랑 XA는 자, 병렬로서 자, 합성을 하겠지만 XA가 XF보다 자, 훨씬 큰 값이므로 이 친구는 삭제가 되고요. 자, 이 친구는 작아서 무시가 되고 결국에 남는 것은 계좌 리액턴스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도 상태에서는 계좌의 인덕턴스와 저항 성분이 과도 시정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C 성분을 따져보면 자, 과도 시정수는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차과도 시정수는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차과도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리액턴스 성분은 자, 댐퍼 리액턴스 값과 거의 비슷하게 될 거고요. 자, 과도 상태에서는 자, 이 친구가 될 거고 자, 정상 상태에서는 전기자 반작용 자속만 남게 될 겁니다. 자, 정상 상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상 상태에서는 자, 고정자 자속이 주자속에 자,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만 남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정자 누설 자속은 작은 값이므로 자, 무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XD는 XA가 된다라는 사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 크기는 자, XD, XF, XA 순으로 커지기 때문에 삼상 단락 전류의 값은 점점 감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고정자 DC 성분 시정수는 고정자 인덕턴스와 고정자 저항에 의해서 감소가 된다라는 사실도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자, 뒤에서 살펴볼 자, 정리 있죠.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시정수가 고려가 되지 않죠. 즉, 요 식에서는 자, AC 성분과 DC 성분에서 자, DC 성분을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과도 상태에서는 댐퍼 자속과 계좌 자속에 의한 자, 스크린 이펙트로 전기자 반작용 자속이 자, 회전자 바깥으로 밀려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과도 상태에서 전기자 반작용 자속에 의한 자, 리액턴스가 그렇게 큰 힘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렬 상태에서 자, 얘네를 합성하면 가장 먼저 자, 고려가 되지 않겠죠. 왜냐? 고정자 반작용으로 인한 리액턴스 값은 상당히 큰 값으로 모델링이 되기 때문에 자, 병렬 합성을 하면 자, 이 친구는 바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같은 전압이 걸렸을 때 큰 리액턴스로 전류가 흐르지는 않겠죠. 자, 그 말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차과도 상태에서는 주로 댐퍼 권선에 의한 시정수로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자, 과도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계좌로 인한 성분이 과도 상태 시정수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상 상태에서는 자, 이러한 스크린 이펙트들이 자, 사라져서 고정자 전기자 반작용이 제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정상 상태에서는 자, XA 자, 요 친구가 AC 성분의 크기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시정수 구하는 거 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요 친구는 자, 우리가 요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허나 자, 이런 것들은 대체로 주어지는 편입니다. 자, 이것까지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진 않아요. 자, 그 다음
고장전 부하가 존재할 때 삼상 단락 전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장전 부하 전류가 흐를 때 삼상 단락 고장이 발생한다면 자, 두 가지 풀이법이 존재를 해요. 자, 첫 번째로 부하 전류는 고장이 나든 나지 않든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하 전류와 변화하는 리액턴스의 전압 강화분을 반영하여 내부 유기 기전력, 자, 요 친구들을 각각 계산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친구들을 구한 다음에 자, 얘네를 다시 한번 반영해서 각각 차과도, 과도, 정상 상태에 있어서 단락 전류를 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자, 삼상 단락 고장이 발생하면 자, 고장점이 존재를 하겠죠. 그럼 여기에 자, 이러한 방향을 갖는 전화번을 하나 달고 자, 역방향을 갖는 전화번을 하나를 더 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첩을 사용해서 자, 삼상 단락 전류를 풀이를 하는 것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내용도 같이 살펴볼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같은 문제를 1, 2번을 통해서 풀어볼 거예요. 자, 그 다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가 지금까지 삼상 단락 전류를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왜냐?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요 표예요. 그래서 고장전 무부하 삼상 단락 전류는 자,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 자, 얘네는 리액턴스의 이산적인 변화를 가정합니다. 그래서 리액턴스가 이런 식으로 이산적으로 변해 간다라는 거죠. 그 다음 요 식에서는 시정수를 반영하지 않아서 계산의 편리성 또한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자, 요 식 있죠. 얘네는 시정수를 반영을 해서 자, it의 연속적인 값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리액턴스는 역시 이산적인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정수를 반영해서 전류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는 있지만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자, 요 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요게 차지를 하죠. 자, 그 다음 고장전 부하 전류가 존재를 할 때 삼상 단락 전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장전 부하 전류가 존재를 할 때 삼상 단락 전류는 자, 요 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게 돼요. 그래서 리액턴스의 이산적인 변화를 역시 강조를 하게 되고요. 자, 시정수 역시 반영하지 않아서 계산의 편리성 또한 도모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정수를 사용해서 전류의 연속성을 확보하려고 봤더니 식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책들에서 자, 고장전 부하 전류가 존재를 할 때 삼상 단락 전류가 발생을 한다면 요 식 있죠. 요 식은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자, 설명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 식을 한번 적어볼까 하다가 너무 어렵습니다. 식 자체도 너무 길고 굳이 여러분들께서 요 친구까지 학습을 하시기에는 조금 부담이 돼요. 저 또한 가르치는데 부담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내용은 여기 빨간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친구 있죠? 얘네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결론. 자, 내가 삼상 단락 전류 자, 원리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요 표만 알고 있으면 자,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 얘에 대해서 계산 문제를 풀어보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족한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